네, 북한이 생물무기 일종인 탄저균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한편 북한은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여전히 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남북 관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동욱 기자. 예. 이 치명적인 생물 무기죠. 이 또 탄저균. 예. 사실 또 얼마 전에 이 주한미군에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또 굉장히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이 탄저균을 북한이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그 배경이 뭡니까? 예, 이게 이제 북한이 그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가 이제 최근에 여기에 그 김정은 그 국방위 제1위원장이 그 여기를 방문했다는 거죠. 네. 그 조선중앙TV 화면을 본 그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걔들이 생산하는 그 농약이 결국은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과 똑같다. 그러니까 네. 평상시에는 농약을 생산하겠지만 결국은 그 거기서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미국의 무슨 그 비확산센터의 엘리사 해넘 연구원이라는 분이 네.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이제 화상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든지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.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를 북한이 공개했다는 거는 이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생화학 무기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남한을 공격을 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도 위협을 한다.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아직까지는 뭐 주장 단계입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탄저균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가요? 탄저균은 뭐 대단히 위험한 거죠. 이 탄저균 독소가 이제 혈액 내 이제 면역세포에 이제 작용을 하면은 그 쇼크를 유발하고 뭐 사망률이 거의 80%에 이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하루 안에 어떤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80% 정도가 사망한다는 거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아시다시피 일본 731 부대라든지 2차 대전 상황에서 이 탄저균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걸 우리가 좀 직접 그 목격을 했었고요. 네. 또 미국의 이제 일본의 오음진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저균 그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. 예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이 탄저균 실험을 위한 그 시료가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뉴스로 불거지다 보니까 네. 오히려 이제 북한도 탄저균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면 우리도 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또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또 앞으로 이러한 어떤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또 이런 상황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이게 분말 형태로 이게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러를 할 때 편지나 뭐 소포에 담아가지고 보냈을 때 이제 그걸 열면은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탄저균에 이제 중독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이제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. 뭐 그렇죠. 전문가들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예. 엄청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엄청난 이 조심스러운 생화학 무기죠. 사실 이제 사용은 이제 금지돼야 되는 무기인데 이렇게 지금 또 북한에서 이런 또 시설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희호 여사 이 방북 문제 짚어보죠. 또 처음에는 이 이희호 여사가 평양 방문하는데 북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듯 하다가 또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선 것은 왜 그런 겁니까? 예, 이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발끈한 원인은 뭐 일부 그 보수 언론에서 이제 평양 순환공항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. 네. 평양 순환공항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종의 이제 전시성으로 이희호 여사를 평양 순환공항을 통해서 이제 입국하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원래 네. 육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. 뭐 건강 예. 문제도 고려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반발하면서 그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. 바뀔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협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 협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. 네, 우리 최 변호사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? 이 북한이 원래 이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당초에는 이제 이희호 여사,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오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라는 듯 하다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선전
목적에서 이제는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방북을 추진했습니다, 이번에.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본인들이 이 공항, 새로 지은 공항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나라들의 외국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용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러면 못 오겠다라고 한 건 사실 외교적인 큰 결례죠.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외교적으로 예의를 갖춰라 이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그냥 뭐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. 그래서 EU 여사의 방북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아무래도 언론에서 공개한 것 때문에 최고존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고존엄 모독에 대한 이유가 근거를 솔직히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참 아무리 북한이지만 뭔가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좀 수긍이 가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이해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요.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.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. 어떤 이 북한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될까요? 글쎄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일 이제 지금 관심인 것이 이제 북핵 아니겠습니까? 북핵과 또 경제 관련해서 이제 524 조치 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사안일 텐데.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, 524 제재가 이제 그런 거니까요. 네. 그리고 북핵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협상안을 도출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